오케이? 안녕하세요. 윤 소장입니다. 22년 9월 검단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엊그저께까지만 해더라도 땀이 뻘뻘 나고 너무 더워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 여름이었는데 또 아침마다 지금은 이제 벌써 찬바람이 불고 반팔을 입고 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는 제가 얇은 겉옷을 하나 더, 조그만 잠퍼 같은 거를 하나 더 입은 그런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10월 초고, 벌써 우리 검단신도시도 그 입주가 시작된 지가 벌써 한 1년 반이 다 돼가는데, 조금만 있으면, 많은 변화도 있고, 그 사이에 입주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금리의 영향, 인플레의 영향,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공급망 문제에다가 국제 원유가 상승을 부채질을 해가지고,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물가 공포에 허덕이고 있는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설립 목표가 물가 안정이죠. 제일 첫 번째는. 그래서 물가 안정 때문에 미국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상황이 된 거고, 저희도 따라서 자본 유출, 아무래도 조그만 규모의 경제권이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건, 우리 남자들 얘기가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간다고. 시간은 흘러가고 어느덧 한겨울의 공포 정점을 지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저번 달 8월에는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270만 원 한다 하고 8월 달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상황 자체가 금리 상승으로 급격한 금리 상승이죠. 1년 만에 한 3% 가까이가 이제 돼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제로금리에서 어마어마한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자산시장서부터 저희 나라 자산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816 부동산 대책에서는 저희가 공급을 260만 호, 270만 호 공급하겠다, 대출금리 하고, 이렇게 조금의 약간의 규제를 푸는 정도의 대책이었는데, 8월 달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8월에 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22년도 9월 달에는, 큰 부동산 시장의 이벤트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9월 26일 날,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 제외한 모든 지역에, 조정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만 제외하고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고, 수도권에서는 대부분이, 조정지역 이상으로 묶여 있고, 인천 같은 저희 검단신도시는 또 그때, 투기과열 지구가 됐었죠. 근데 이제 인천의 서구, 연수구, 남동구 해가지고 투기과열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조정지역이 됐고, 파주, 양주는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이제 규제 지역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정지역이나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규제 지역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취득세, 또 대출 문제, 또 다주택자들 양도세 문제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주하고 파주가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 됐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규제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강 북으로는 이제 그 해제가 된 거고, 한강 이남으로는 지금, 기존에 뭐 조금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지역, 우리 서구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항상 제가 얘기할 때도 강 북보다, 서울도 강 북보다 강남, 또 경기도도 강 북보다 한강 이남, 이쪽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해제된 거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 투기과열지구에서 저희 서구 검단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가 옛날로 치면 30%인데 이제 20%인데, 그 전에 요번에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부터 양도세 중과에 대한 거를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큰 해당은 없고, 이렇게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일시적 이주택자들 비과세 특례 기간도 2년이 있던 거를 3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그 1세대 2주택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 기간도 2년에서 3년 기간으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자세한 취득세, 또 양도세, 또 뭐 이제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자들, 또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거를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이제 거주가 아니고 보유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 규제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고요. 대출 부분에서는 조정 대상의 그러니까 LTV가 조정 대상이 되면 50%가 되는 거죠.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40%였잖아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다주택자도 60%까지 나오는 거고, 15억 초과도 대출이 나오는 거고, 지금 금리는 지금 주담대 금리가 한 5.5%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후반 입주하신 분들이 이제 작년 6, 7월, 8월 달에 입주를 하셨는데,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월 납입 금액이 거의 뭐 배 가까이 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금리 상승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현실은 그렇고, 뭐,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금리 부분은 곧 이제 빨리 오른 만큼 또 빨리 내려갈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환율이 제가 항상 금리나 환율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환율이 지금 심상치 않게 우리가 지금 강달러,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제가 항상 월별로 금단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작년 이후서부터는 자꾸 금리나 환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환율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서 미국이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에 풀려있던 돈들이 다 미국으로 달러로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저께 영국 같은 경우도 감세 정책을 폈다가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바람에 감세 정책을 취소하는 또 해프닝도 있었고, 저희 나라 환율 원화는 뭐 기피자산이잖아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엔화보다도, 뭐 엔화는 안전자산이라나. 그런데 엔화도 지금 평가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돼 있고, 저희도 그렇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오히려 미국하고 반대로 금리를 자기 나라 나름대로 조정을 해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나라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450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지금 조금 있으면 1,5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제조 분야에서는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국가가 됐지만, 이 금융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럴 때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심상치 않다. 기름값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출렁이다 보니까 석유는 달러로 결제를 하잖아요. 원화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되는 원유 자체가 비싼 거죠. 지금 저희가 작년도 이맘때만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달러 대비 금액이 환율이 1,100원대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400원대 돌파하고 뭐 1,500원대를 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기재부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동안 정부 초기에 뭐 업무 파악하고 이러는 상태에서 조금 늦어졌다 생각하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은 2타임 정도 늦다고.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폐허가 된 다음에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현 정부가 또 출범되자마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되도록이면 좀 급하게 대처를 해서 이 경제난을 좀 잘 타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 위주 정책을 펴다가도 지금 물가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지만 또 성장 위주로 정책을 바꿔버리게 되면 또 금리가 또 내려간다. 또 급하게 오른 만큼 또 급하게 내려간다. 이게 아마 올 연말이 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하게.